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거는 어떤 재료든 간에 그냥 한 번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퍽 하고 부서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거 해석은 실제로도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NCS에서 구조 해석 해놓고 그 폰 미세스 스트레스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로컬 스트레스가 그냥 항복 강도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요. 안전율 곱해서. 그래서 얘가 스트레스가 이 점이 큰데 걔를 보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그리고 요즘 배 같은 것도 당연히 설계 기준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뭐 선박 종합 설계 때 봤겠지만은 성급에서 철판 두께는 얼마 이상, 뭐는 몇 개 이상의 가로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면은 앞에서 다뤘던 항복 강도보다 정확히 뭐라고 불렀죠? 정적 파손이라고 했네. 정적 파손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구조체가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 두께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상 그런 규정만 잘 따라가면, 아니면 이제 설계하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학위만 받았으면, 대학교 학위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데, 그 뒤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게 피로 파괴거든요. 피로 파괴는 뭐냐면은 항복 강도 이하의 작은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겠죠? 그래서 여긴 사이클이라고 했네. 시간이라고 해요, 그냥. 항복 강도가 한 여기쯤 있어요. 네. 항복 강도가 이 정도 있는데 그것보다 작은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져요. 어느 경우에 그러겠어요? 뭐 엔진이 돌아가면은 그로 인해 축 진동 같은 거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파도 같은 게 계속 온다고 했을 때 그 파도로 인한 거는 피로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뭐 반복적으로 왔을 때. 근데 이제 재수가 없어서 진동이 공진이 나는 거예요. 그 구조체랑 배 구조물이랑 밑에 축 회전이랑 둘이 공진이 나면은 얘가 공진 나면 좀 더 크게 움직이겠죠. 붕붕붕붕 하면서. 뭐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오고 있을 때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되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항복 강도 이하더라도 계속 이게 진동이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부서질 수도 있다라는 게 피로 파손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 같이 어디 로컬한 지점이, 국부적인 점이 스트레스가 설계값보다 크다, 항복값보다 크다, 그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게 반복이 되다가 퍽 하고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구조 해석에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만들어 놨을 때는 모르고요. 이게 배도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는데, 요즘 좀 문제되는 게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거 좀 옛날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멀쩡히 이제 타갖고 중고를 그러니까 피로 해석에 대해서 뭔가 좀 대중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진 그런 시대 이전 것들, 뭐 예를 들자면 80년대나 아니면은 70년대 그런 때 거를 이제 뭐 요즘 말로는 클래식이고 레트로죠. 그런 걸 사가지고 열심히 타고 다니면은 피로 파손 때문에 차가 뭐 빵꾸가 난다거나 퍽하고 주저앉는다거나 뭐 차대가 찢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요새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때는 이걸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거든요. 요즘에는 당연히 해요. 요즘이라고 해봐 2000년대 뭐 그 정도? 그때부터는 피로 파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전에는 거기까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중고차를 살 때 너무 옛날 거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하는 거고. 하여튼 그럼 이걸 했을 때 이제 책에서 그림 12.4에서 보면은 붕붕붕붕하고 이게 스트레스가 진동을 했을 때 그 평균값 끝에서 끝 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 평균이겠죠. 평균이 시그마 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크기가 책에서 시그마 A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폭. 그 다음에 얘는 평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우선 얘만 알면 돼요. 이거 두 개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피로 파괴를 다루는, 피로 파손을 다루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러면 피로가 발생한다가 아니라 이 기준을 초과하면은 피로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n분의 1은 안전율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그냥 1이라고 놔요. 뭐 실제로는 뭐 2, 3 그런 값을 넣긴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비교하기 좀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이름이 군맨이네. 이거는 앞에는 똑같아요. 시그마 A는 뭐였냐면은 이거거든요. 진동폭. 그 다음에 SE는 내구 한도라고 해서 그냥 어떤 주어진 값이에요. 내구 한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 SY 항복 강도 어디서 들었어요? 항복 강도 그 뭐야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 이름이 내가 헷갈리네.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강도. 그 다음에 여기 군매는 SUT 쓰거든요. 극한 인장 강도. 뻥하고 부서질 때 그 스트레스. n분의 1보다 작을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n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늘어놓고 봤을 때 공통적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항은 똑같죠. 시그마 S2분의 시그마 A. 시그마 A 뭐였어요? 진폭. 그러니까 진폭이 클 때 당연히 진폭이 클 때 위험하겠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거다라고는 서로 다 이제 일치는 봤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평균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평균 스트레스가 당연히 크면은 뭔가 피로 파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소더버그는 걔를 항복 강도 기준으로 봤고, 그 다음에 군매는 극한 인장 강도 기준으로 봤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항복 강도는 뭐였어요?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거. 소성 변형이 일어났는데 취성이 강한 물체는 소성 변형이 일어나고 이제 그만할 때가 항복 강도인데, 그 다음에 소성 변형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지가 푹 부서지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UT가 좀 더 클 거예요. UT가 좀 더 크면은 얘가 좀 더 크겠죠? 얘가 좀 더 크면은 얘에 대해서 여유가 좀 더 있겠죠? 맞아요? 얘가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얘보다 얘가 좀 더 기준이 널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선박의 양 CA2 수업인 것 같은 거고, 이거는 뭐 다른 수업을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과제도 많고 더 어려운 수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제곱이니까는 얘보다 더 널널해질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 그래프에 그려놓은 게 그림 12.5인데, 시그마 A랑 시그마 M에 대해서 그려놓고요. 우선 시그마 A 이 축 기준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 축 상에 점이 있으려면 시그마 M이 값이 0이어야겠죠. 얘가 여기에다 0을 집어넣어야 시그마 A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M이 0일 때 시그마 A는 얼마가 돼요? 얘가 0이라 없으면은 지금 부등호인데 이제 기준선이니까 같다고 하고 선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없다고 치면은 얘가 1로 가면은 시그마 A는 n분의 책에 나온 그대로죠. 근데 얘는 이거 전부 다 시그마 m이 0일 땐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똑같아요, 다. 근데 여기에 도달하는 점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 가로축이랑 만나려면은 시그마 A가 0이 돼야겠죠? 시그마 A 0이라고 놨을 때 얘는 얼마 되나요? n분의 SY. 얘가 뭐라고요? 소더버그. 소더버그라고 하면 뒤에 지지라 헷갈리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군맨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0이면은 X축이랑 만날 텐데 요거랑 하면은 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SUT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얘는 취성 물체가 박살날 때고 얘는 취성 물체라고 해도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극한 인장강도가 좀 더 크거든요. 그럼 얘도 당연히 이거보다는 좀 크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버 것도 보면은 얘가 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면은 둘이 같다고 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얘는 둘이 같이 만나야 되는데 원래 같이 만나긴 하나요? 아닐 텐데 지금식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루트 씌우면은 원래 루트 n분의 시그마 ut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제대로 풀면 그래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맞나? 이게 맞는데 n을 1이라고 넣나 그러면? n을 1이라고 놓으면은 두 군맨이랑 거버가 같은 데서 만나고 n이 1이 아니면은 이 식 그대로 풀어줬을 경우에 얘는 없고 요거 하면은 원래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n이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돼요? n이 커질수록 얘는 조금 얘보다 안으로 오겠지. 그러겠죠? 맞잖아. 시그마 m이 요거니까 n이 1이라면은 이제 요거 둘이 같이 나올 텐데 n이 뭐 2다 3이다 하면은 이것보다 얘가 더 크겠죠. 얘보다 얘가 클 거 아니야. n이 1보다 크면은. 안전율이 1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안전율이 1이면은 그게 이제 딱 부서지는 조건에다가 설계를 하겠다는 거니까 n이 뭐 100이다 합시다.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n 100이라고 넣으면은. 얘는 10으로 나누고 얘는 100으로 나누는데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얘가 더 어디에 가요? 거버는 여기 오고 군맨은 여기쯤 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을 쭉 그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게 여기 그림 12.5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안쪽이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어떤 스트레스 기준보다 작고 다른 스트레스 기준보다 작아야 안전한 거잖아요. 누가 제일 안전한 구역을 좁게 잡아요? 그러니까 소더버그가 제일 안전한 기준을 작게 잡기 때문에 이게 제일 보수적이다. 그만큼 제일 뭐라고 해야 돼? 안전을 추구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좀 더 널널한 그런 피로 파손 조건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감안을 해주면은 그림 12.6 같이 스트레스를 작은 스트레스라도 계속 반복을 해준다면은 쭉 가다가 언젠가는 뽁 하고 부서진다라는 게 피로 시험 아니면은 피로 파괴에서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 시험 같은 거 할 때는 진동을 계속 줘요. 어떤 물체에다가 진동을 계속 주고 이게 언젠가 부서지는지를 보는 그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좌굴만 하고 끝날 텐데 좌굴은 정말 할 얘기가 없는데 뭐 여러분들 좌굴 재료 때나 구조 때 배우지 않았어요? 네. 어떤 때 발생해요? 물체가 아주 길 때, 폭보다 길이가 아주 길 때 여기서 위아래로 압축을 해주면은 원래는 우리 시편이 있다고 했을 때 인장할 땐 좌굴 안 생겨요. 당연한 얘기지만 압축을 했을 때 제가 위아래로 콱 하고 눌렀을 때 제대로 그냥 물체라면은 여러분들 NCS 해석을 그냥 한다면은 선형 변형만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위아래로 압축이 되겠죠. 잘 보이진 않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얘를 아주 강한 힘으로 누르면 옆으로 퍽 하고 찌그러지잖아요. 이게 이제 좌굴인데
피로 파손도 예상하기 힘든데 좌굴도 사실 좀 예상하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속에 뭐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좌굴이 항상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엔시스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좌굴 모드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추정하는 것도 한다라는 거 실습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이 사실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수업 뭐 일정 얘기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오늘 그런 배운 거는 이제 정적 파손이라고 아까 처음에 배웠던 물체를 잡아당기거나 아니면은 뚝 하고 눌렀을 때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냐를 연성 물체랑 취성에 대해서 덕타일이랑 브리틀한 물체에 대해서 각각 나눠서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런 안전한 영역을 뽑아내는 게 좁은 방법일수록 보수적이다. 걔를 따르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는 거. 그렇다고 막 너무 쓸데없이 보수적인 걸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설계를 할 때 그만큼 자원을 더 쓴다는 얘기잖아요. 뭐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로 부서질 것 같지도 않은데 혼자 걱정이 앞서서 막 이것저것 덧대고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 적절한 모델을 찾는 게 좋겠죠. 특히 배를 만들 때에 대해서는, 선박 구조 설계에 대해서는 규정들이 되게 빡빡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그거를 따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건 그 다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적 파손을 했고, 그 다음에 피로 파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힘이 들어올 때 평균값이랑 주기의 진폭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 진폭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규정들이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평균값에 대해서는 좀 다루는 게 다르다. 누구는 항복 강도를 했고, 누구는 극한 인장 강도를 했고, 누구는 극한 인장 강도에 제곱을 해서 그거를 똑같이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누가 제일 보수적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들 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요일 날에 실습 나갈 거고,